오늘은 2026년 4월 28일입니다. 4월 28일. 현재 시간은 오전 9시 14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시사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게임 이야기입니다. 게임.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두려워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게임이에요. 물론 이제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지만 이제 그만큼 이렇게 좀 평가가 엇갈리는 이제 그런 게임입니다. 그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 텐데 바로 이제 디아블로라고 하는 이제 그 게임입니다.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디아블로 4 세컨드 익스텐전 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릴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지금 사람들도 있는데 이 디아블로 4 세컨드 익스텐전이 정식으로 릴리스되기 전에 이제 그 배경에 있는 그 스토리를 담고 있는 이제 그 비디오가 먼저 공개가 됐죠. 시네마틱 비디오가 공개가 됐는데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이 예전에 이제 디아블로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디아블로 3, 디아블로 2, 디아블로 3, 디아블로 4 오리지널, 그리고 디아블로 4 포스트 익스텐전, 네, 이런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또는 이제 그게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디아블로 프랜차이즈 게임의 내용이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글을 올린 것도 있는데 오늘 릴리스된 이제 디아블로 시리즈 프랜차이즈에서 네 번째죠. 디아블로 4 세컨드 에디션과 연관돼서 제가 예전에 썼던 블로그 내용과 연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블로그 내용을 지금 뭐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일단 저는 지금 이번에 공개된 디아블로 4 세컨드 익스텐전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이제 좀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뭐 부분까지 포함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예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적었냐면 이 디아블로 시리즈가 이제 4로 넘어갔을 때 디아블로 3가 마무리되고 이제 디아블로 4가 나오기 전이죠.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그때 디아블로 4 이제 시네마틱 이제 그런 이제 비디오가 이제 릴리스 됐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임의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좀 알아둬야 될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디아블로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세력 간의 이제 뭐라고 할까 배틀을 담고 있죠. 그게 이제 하이 헤븐이라고 해서, 하이 헤븐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그러니까 꼭 뭐 그렇게 단순화하기는 곤란하지만 아무튼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은 하이 헤븐은 이제 그 선을 상징하고 또 선을 대표하는 이제 그런 세력이라면, 그거와 반대되는 게 쉽게 말해서 그 반대되는 세력이 있죠. 그 반대되는 세력을 뭐라고 하는지 아무튼 그걸 지금 까먹었는데, 아무튼 하이 헤븐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선을 대표하는 이제 그런 세력이 되고, 그리고 반대되는 세력도 있어요. 반대되는 세력도 있는데 어, 아무튼 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헬, 뭐
버닝 핵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아무튼 거기서 또 이제 이렇게 악을 대표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이렇게 배틀을 하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이 디아블로 프랜차이즈가 등장하게 되는 그 복잡한 구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아주 오랫동안 이 서로 두 세력이 배틀을 하다 보니까 어, 두 세력 간에 뭔가 좀 평화, 뭔가 좀 화해를 이제 추구하기 위한 어떤 이제 그런 미팅 그런 만남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이 헤븐에서도 이제 그런 종류가 생기고 이제 버닝 헬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대상이 생기죠. 그래서 하이 헤븐에 있던 그 존재 중에서 이나리우스라고 하는 이제 디아블로 4 시리즈를 플레이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만은 이나리우스라고 하는 아키엔젤이죠. 그러니까 고대 그러니까 가장 또 하이 헤븐에서의 상당히 높은 그런 엔젤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나리우스가 하이 헤븐에서 야 이렇게 계속 배틀을 하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뭔가 화해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던 게 이나리우스였던 거고 그리고 이제 버닝 헬 쪽에서는 이제 누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냐면은 이 릴리스라고 해서 릴리스라고 하는 이제 이게 캐릭터는 이제 여성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릴리스가 누구냐면 이 버닝 헬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어떤 일종의 하이 헤븐의 아키엔젤과 비슷한 레벨의 어떤 그런 아주 높은 버닝 헬에서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더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존재가 있어요. 더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의 딸입니다. 이 릴리스가 로드 헤이트리드의 딸인데 이 릴리스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야 이렇게 계속 배틀만 하면 뭐 무슨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화해 뭐 이런 걸 하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의견이 일치해가지고 둘이 만나요. 일종의 둘이 이제 회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나리우스와 이 릴리스, 도터 오브 더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죠. 도터 오브 도터 오브 더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 이렇게 되는데 이 두 존재가 새로운 어떤 화합을 한번 이루어보자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두 존재가 만나서 일종의 어떤 그 화합을 위한 어떤 이제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생겨난 생성된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이제 네팔렘이라고 보통 얘기됩니다. 네팔렘. 디아블로 3에서 네팔렘 이렇게 나왔던 그 네팔렘이 그렇게 탄생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휴먼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휴먼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휴먼하고는 약간 다르고 물론 나중에 휴먼이 등장하긴 해요. 나중에 휴먼 스피시스, 나중에 휴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등장하긴 하는데 이 이나리우스와 이 릴리스와의 어떤 그런 화합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 생성된 그런 태어난 존재는 네팔렘입니다. 이건 휴먼이 아니죠. 휴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네팔렘이 이제 이 이나리우스와 릴리스와의 어떤 그런 화합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 생성된 이 네팔렘이 막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제 태어나요. 막 번성을 하죠. 번성. 근데 갑자기 사실상 거의 멸절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게 이나리우스와 릴리스와의 일종의 갈등의 시작이에요. 원래 두 존재가 술이 이제 배틀만 하면 뭐하냐 이제 화합을 하자 뭐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갈라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 네팔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팔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뭐라고 할까 아주 일종의 파라독스적인 어떤 존재인데 두 세력의 화합의 어떤 목적으로 생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세력의 갈등을 더 강화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네팔렘입니다. 근데 이 네팔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자면은 그냥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파라독스적인 존재로만 멈추는 거냐?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네팔렘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
그렇게 거의 멸절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이 네팔렘을 사실상 거의 멸절에 가까운 그런 상황으로 어, 이끈 게 누구냐면 그게 이나리우스입니다. 이나리우스. 그러니까 이나리우스가 릴리스와 함께 네팔렘, 그러니까 화합의 상징으로 네팔렘을 생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네팔렘을 거의 멸절 상태로 만든 게 또 이나리우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이제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는데 왜 이나리우스는 네팔렘을 릴리스와 함께 생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네팔렘을 거의 멸절에 가까운 상황에 만들었느냐? 바로 더 탤런트 오브 네팔렘. 네팔렘이 가진 그 능력, 그 탤런트 때문에 이나리우스는 네팔렘을 거의 멸절 상태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된 거냐? 그 탤런트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이나리우스가 네팔렘을 생성을 해가지고 이제 아주 뭐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이렇게 다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랑 거의 비슷하게 성장을 해요. 근데 물론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성장하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나리우스가 뭘 깨닫게 되냐면, 이 네팔렘이 정말 궁극의 어떤 자신의 어떤 능력을 깨달으면 모든 세력에게 다, 특히 하이헤번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이나리우스가 깨달아요. 그러니까 네팔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네팔렘이 그 전에는 그때는 당시에는 그 능력을 깨닫기 전이었는데 이나리우스가 네팔렘을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나리우스가 그걸 먼저 깨달은 거예요. 이 네팔렘이 자신의 어떤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면 하이헤번이 위험해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이헤번이 위험해지는 그럼 버닝 헬은 어떻게 되느냐? 버닝 헬도 물론 그 능력으로 보자면 똑같이 위험해지죠. 버닝 헬도 위험해지는데 근데 이나리우스는 어떤 걸 먼저 생각을 한 거냐면 릴리스가 이 네팔렘들을 키우는데 어머니로서 키우는데 이 네팔렘이 릴리스의 뜻대로 될 가능성이 많다. 근데 릴리스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였습니까? 버닝 헬을 대표하는 거였죠. 즉 버닝 헬을 대표하는 릴리스의 뜻을 따르게 된다면 그 네팔렘들이 하이헤버를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가장 어마어마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 이나리우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나리우스가 하이헤번을 겉으로는 하이헤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네팔렘을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릴리스가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릴리스를 뭐 일단 뭐 이야기 전개로 보자면 릴리스를 거의 이제 죽인 릴리스를 살해를 하면서까지 방해하는 릴리스를 살해를 하면서까지 네팔렘들을 거의 다 죽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네팔렘들이 번성하다가 갑자기 멸절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돼요. 바로 누구 때문에? 이나리우스 때문에. 근데 이나리우스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하이헤번으로 돌아갔느냐? 문제는 이나리우스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나리우스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왜냐면 하이헤번에서 이렇게 이제 반대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왜 하이헤번에서 반대를 했느냐? 바로 네팔렘 때문입니다. 이나리우스가 그걸 깨달은 것과 동시에 하이헤번에 있는 그 아키엔젤들도 네팔렘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이헤번도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거를 만들어낸 이나리우스를 하이헤번으로 다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나리우스는 하이헤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소위 말하자면 네팔렘이 있었던 세계, 뭐 쉽게 얘기하면 미들어스 정도, 그 정도 개념. 거기서 이제 휴먼이 나중에 이제 어떤 자연적인 과정에서 이제 생성이 되는데 진화의 과정을 통해 생성이 되는데 거기에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나리우스가 일종의 미드러스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는 머물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뭐냐면 하이헤븐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드러스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나리우스를 신앙하는 종교가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미드러스에
종교에서 발생을 하고 인간들 중에서도 그 이나리우스를 신앙하는 종교에 이제 귀의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나리우스의 어떤 그런 행태를 누군가 기록으로 남긴 거고 아마 이제 네팔렘 중에 하나였겠죠. 기록으로 남겼고 그 기록이 전승이 되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이나리우스를 신앙하는 종교와 별개로 인간들이죠. 휴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들 중에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세력이 생깁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게 호라드림이에요. 호라드림. 그게 호라드림입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미드러스에서 뭐더 카테드리라고 보통 이게 표현됩니다만 디아블로4에서는 그러니까 이나리우스를 신앙하는 그런 집단과 또는 이제 뭐 그런 어떤 뭐 무장 세력들과 호라드림이라고 하는 세력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서로 이렇게 화합을 할 수가 없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호라드림은 이나리우스에 대해서 일종의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나리우스 또는 그리고 이나리우스를 신앙하는 그 세력들을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나리우스가 네팔렘을 생성을 했지만 결국에는 네팔렘을 사실상 거의 멸절 상황으로 만든 게 이나리우스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 이나리우스를 믿는 단체들도 결국에는 인류를 위한다고 하지만 또는 뭐 구원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상 인류를 거의 멸절 상태로 몰아갈 거다. 누구 때문에? 이나리우스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 또는 뭐 미드로스를 구원해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게 호라드림이에요. 그래서 호라드림은 이나리우스가 뭐 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는 이제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커테드럴이라고 하는 것과 호라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태동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약간 다르죠. 서로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니까 네팔렘을 생성한 이나리우스가 네팔렘을 사실상 거의 멸절에 가깝게 했는데 거의란 제가 표현했죠. 거의. 그러니까 네팔렘을 완전히 막 멸절시킨 게 아니라 거의 멸절시켰다. 자, 이런 표현을 썼죠. 왜 거의 멸절했다라고 표현을 쓴 거냐면 이나리우스가 네팔렘을 모두 다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복잡해지는 그런 구조인데 이나리우스가 네팔렘을 생성했지만 그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에 네팔렘들을 거의 멸절을 시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거의라는 거예요. 거의. 즉 전부 다 멸절시키지는 않았다. 일부를 남겨둡니다. 네팔렘 중에서 일부를 남겨둬요. 근데 왜 남겨두느냐? 예언 때문이죠. 예언. 그러니까 네팔렘이 여러 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 명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그 중에서 좀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이나리우스와 릴리스의 어떤 재능을 상당히 잘 이어받아서 매우 뛰어난 그런 탤런트를 가진 그런 네팔렘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네팔렘을 보통 포스트 네팔렘, 초기 네팔렘, 최초의 네팔렘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만은 사실 포스트 네팔렘이라는 단어는 디아블로 시리즈에 안 나옵니다. 디아블로 4에도 안 나오고 뭐 지금 세컨드 에디션에도 안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근데 그저 쉽게 이제 편하게 퍼스트 네팔렘 이렇게 얘기하는데 퍼스트 네팔렘들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상당히 뛰어난 그런 네팔렘이 있어요. 퍼스트 네팔렘 중에서. 근데 그 네팔렘이 뭘 하냐면 예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나리우스도 예언서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릴리스는 이제 예언서가 따로 이제 없는데 이나리우스도 예언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커테들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세력들은 이나리우스가 작성한 예언서, 그 예언서를 신앙을 하고 이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예언서와 별개로 포스트 네팔렘 중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인 존재가 별도의 예언서를 작성을 해요. 근데 그 예언서의 내용이 워낙 뛰어나서 이나리우스조차도 그 내용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예언서의 내용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 이나리우스조차도.
그런데 그 예언서의 내용이 중요한데 그 예언서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릴리스를 죽였다고 했잖아요. 이나리우스가 릴리스를 죽이고 왜 네팔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나리우스의 계획에 반대했기 때문에 릴리스가 그래서 릴리스를 죽였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제 네팔렘을 거의 멸절 상태로 만드는데 그렇게 죽었던 릴리스가 어떻게 된다? 그렇게 죽었던 릴리스가 나중에 부활한다. 라는 예언이 그 퍼스트 네팔렘이 작성했던 예언서에 그게 들어있던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나리우스가 무시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나리우스가 어떻게 한 거냐면 릴리스가 부활했을 때 미드로스라든가 이런 데서 릴리스가 부활을 했을 때 릴리스가 그러니까 버닝 헬이죠. 버닝 헬에 들어가서 지금 말해서 그 버닝 헬에 있는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미드로스를 장악할 거다. 더 나아 뭐 하이 헤븐까지 장악할지는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미드로스는 장악할 거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고 예언서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나리우스가 그때를 대비해서 그 버닝 헬에서 릴리스가 이 군대를 데리고 미드로스를 장악하려고 할 때 그에 맞서는 세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 맞선 세력을 키우려면 휴먼 스페시스 인류 가지고는 부족하고 어떤 특출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 특출한 존재들이 누굽니까? 바로 네팔렘. 그래서 네팔렘을 다 없애지는 않고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멸절시켰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네팔렘이 그때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 남겨집니다. 의도적으로 남겨지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이나리우스에 의해서. 뭐 때문에? 나중에 릴리스가 부활했을 때 지옥의 군대를 이끌고 미드로스를 장악하려고 할 때 그와 싸우기 위해서 그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 군대를 양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또는 지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미들어스에서 네팔렘들을 남겨둡니다. 일부 부분 남겨둬요. 근데 그 네팔렘들은 이제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모르고 이제 인간들과 섞여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거죠. 또 똑같이 이제 자손도 낳고 애도 낳고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그 네팔렘들을 이제 일깨우는 존재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팔렘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자신들이 네팔렘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인간들과 섞여서 살아요. 그러다가 어떤 시기, 어떤 때가 오면 그 네팔렘들의 어떤 그거를 일깨우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거를 통해서 네팔렘들이 이제 자신의 사명을 깨달으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일단 벌어졌던 게 뭐냐면은 이제 디아블로 3에서 그게 등장하죠. 디아블로 3에서 그 티리엘이죠, 티리엘. 티리엘이 하이 헤븐에 있다가 인간의 몸을 쓰고 이제 인간 세계로 오죠. 그러면서 디아블로 3가 시작되는데 그 디아블로 3와 함께 쉽게 말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게 누구냐면 이제 네팔렘입니다. 그래서 디아블로 3를 통해서 네팔렘이 각성을 하죠. 좀 쉽게 말해서 네팔렘들이 각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네팔렘들 사명이 어떻구나 이렇게 각성을 하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 네팔렘들이 이 네팔렘들이 쉽게 말해서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자신들은 잘 그 능력을 모르고 그렇게 섞여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일깨우는 일종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집단들은 뭐 호라드림도 그 중에 하나예요. 호라드림도 그 중에 하나인데 뭐 거기 나오는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아블로 시리즈에서 나오는 뭐 탈라샤라든가 뭐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 이런 존재들도 결국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약간 섞여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 또는 호라드림하고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죠. 호라드림 단체를 만든 것도 결국에는 네팔렘에서 기원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거와 약간 다르지만 그러니까 더 카테드럴과는 다르지만 약간 어떻게 보자면 더 카테드럴을 이렇게 만든 어떤 그 창시자도 일종의 네팔렘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탈라샤 같은 어떤 그런 존재의 기원도 결국에는 네팔렘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디아블로 3까지는 이 네팔렘 가문
제가 네팔렘 가문이라고 얘기하면 또 혼동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런 사명을 받은 그 네팔렘들이 기본적으로 7가문인가가 등장을 합니다. 7개 가문인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네팔렘들의 가문의 이 블러드 이제 피 때문에 중요한 건데 디아블로 4의 시작을 보면은 어떤 닫혀져 있는 문을 열죠. 근데 거기서 세 명이 피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 문이 열립니다. 그게 이제 릴리스 The Daughter of the Lord of Hatred인데 그 Daughter of the Lord of Hatred죠. 의 릴리스가 부활하는 어떤 일종의 서머닝하는 그 장소에 문을 여는데 그 세 명의 피가 이제 사용이 되죠. 근데 그 세 명이 누구냐면 저는 물론 이제 디아블로 뭐 4에서는 또는 이제 블리자드라든가 이런 데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또는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디아블로와 관련된 그런 위키리스크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세 명이 나왔던 그 세 명이 모두 네팔렘의 또 네팔렘의 그 피가 섞인 그 후손들이다. 그러니까 그 세 명이 그 자리에 같이 모여서 이제 뭐 이제 성당이죠. 성당에 그러니까 조금만 파괴된 성당에 거기 모이게 된 게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다 네팔렘의 후손, 그러니까 7개 가문, 디아블로 3까지만 하더라도 7개 가문에 해당하는 그 네팔렘의 후손들이 거기에 모이게 된 거다. 근데 왜 모이게 된 거냐? 바로 블러드 때문이다. 그래서 그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열리게 되고 결국 네팔렘의 후손들의 그 육체, 네팔렘 후손들의 육체를 통해서 릴리스가 리서렉션, 부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디아블로 4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네팔렘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아주 이 정말 아이러니한 또는 패러독스적인 어떤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논리적으로는 이게 합리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팔렘을 생성한 게 누구라고 했죠? 네팔렘을 생성한 게 이나리우스하고 릴리스와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나리우스와 릴리스와의 어떤 그런 합의된 또는 서로 이렇게 어, 화해를 위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팔렘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네팔렘의 육체에 이나리우스의 어떤 요소도 들어가겠지만 릴리스의 요소가 들어갔다라고 보는 건 너무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그 릴리스의 육체적 부활이 네팔렘 후예들의 어떤 그 블러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매우 사실은 논리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그래서 릴리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새 네팔렘 가문의 그 블러드가 함께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겁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일단 그렇게 생성된 그래서 네팔렘들의 후예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문제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팔렘이 왜 멸절됐다? 네팔렘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거의 멸절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뛰어난 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팔렘 중에서 뛰어난 그 존재가 예언서를 썼다고 그랬죠. 예언서. 그 예언서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러니까 릴리스가 부활한 다음에 그 릴리스를 다시 누가 죽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그게 이나리우스의 예언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활한 릴리스를 누가 죽인다? 이나리우스가 창으로 이나리우스가 헤번에 있는 스피어죠. 헤번리 스피어 하늘의 창으로 릴리스를 죽인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더 커테드럴이 이나리우스를 신앙하는 그 종교로서 나중에 릴리스가 부활해서 왔을 때 그 릴리스를 죽이는 이나리우스를 신앙을 했던 거죠. 그런데 디아블로 4 시리즈를 이제 플레이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됩니다. 물론 실제로 예언서대로 이루어져요. 이나리우스가 헤번리 스피어로 부활한 릴리스를 찌르죠. 분명히 찌르는 건 맞습니다. 창으로 찔러요. 거기까지는 예언서가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릴리스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데, 이건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네팔렘. 즉 거기에 이나리우스의 요소도 들어가. 그러니까 네팔렘의 육체에는 릴리스의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나리우스의 요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나리우스의 요소가 세 가문이 블러드로 들어있는데 그게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릴리스가 그걸 통해서 육체로 부활을 한 거죠. 저는 그것 때문에 이나리우스가 헤번리 스피어로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릴리스가 죽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릴리스가 어떻게 됩니까? 이나리우스를 죽이죠. 그래서 이나리우스는 지금 현재 디아블로 시리즈 디아블로 프랜차이즈에서 디아블로 4가 된 다음에는 이나리우스는 지금 없습니다. 사망을 하고 죽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나리우스를 신앙하는 종교가 디아블로4에서 계속 남아있죠. 네, 계속 남아있습니다. 디아블로4에서 이나리우스를 신앙하는 종교가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에서 누가 나오냐면 디아블로4 지금 세컨드 에디션에서 팔라딘이라고 하는 그 언급되는 그런 이제 일종의 무사 세력들이 있죠. 그 무사 세력들이 그 이나리우스를 신앙하는 종교, 이나리우스가 죽었어요. 이나리우스는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나리우스를 신앙하는 그 집단에서 양성된 무사 세력이 팔라딘이라는 그런 캐릭터로 디아블로4 세컨드 에디션에서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플레이어가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카테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나리우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은 계속된다. 왜? 바로 이나리우스가 작성했다고 하는 그 예언서 때문에 이나리우스가 작성했다고 하는 예언서. 그 예언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나리우스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나리우스가 예언한 그 예언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카테드럴은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더 나아가서 더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블로4에서 이나리우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아블로4 시리즈 세컨드 에디션까지 계속해서 카테드럴의 영향을 받은 그 팔라딘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거는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이 더 카테드럴은 나중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건데,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릴리스도 죽었죠. 디아블로4 플레이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릴리스도 죽었습니다. 릴리스도 죽었는데 지금 디아블로4 세컨드 에디션 이제 릴리스된 이제 동영상을 보면 이 울프가 있죠. 울프. 디아블로4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그 울프라는 울프가 있습니다. 그 울프가 결국에는 멤피스죠. 멤피스. 또 로드 오브 더 헤이트리드입니다. 또 로드 오브 더 헤이트리드의 일종의 페르소나, 일종의 어떤 분신처럼 해가지고 또 울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더 세컨드 에디션 디아블로4에 보면 단순히 그러니까 더 로드 오브 더 헤이트리드의 페르소나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울프가 사망한 디아블로4에서 사망한 릴리스의 일종의 페르소나적인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잠깐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아블로4에서 분명히 릴리스는 부활하고 죽었죠. 그러나 세컨드 에디션에 나와있는 릴리스된 그 비디오로 보자면 시네마틱 그 비디오로 보자면 나중에 언젠가 이 릴리스가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왜 그럴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건 여러분들이 플레이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디아블로 4 세컨드 에디션에서는 뭐 한번 사라진 릴리스가 다시 부활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 다음 시리즈 뭐 디아블로 5라든가 이런 시리즈에서는 언젠가 릴리스가 다시 부활하지 않겠나.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resurrection 뭐 이렇게 정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티리엘 디아블로 3를 이끌었던 매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티리엘의 등장이 나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티리엘이 등장하면서 디아블로 4에서 죽었던 릴리스를 다시 부활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거와는 별개로 이 네팔렘들이 여러 가지를 물론 거의 이제 사멸이 됐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나리우스에 의해서 거의 사멸이 됐는데 그러니까 남겨진 그 네팔렘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겨진 네팔렘들이 여기저기 뭔가를 이제 전 했다고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호라드림의 기원을 만들었다라든가 또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또는 뭐 더 커테드롤의 어떤 그 기원도 더 커테드롤의 기원도 어쩌면 이 네팔렘이 만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그런데 디아블로 4에서 퍼스트 에디션에서 어, 나한투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나타나죠. 그 나한투라고 하는 영역도 저는 기본적으로 그 퍼스트 네팔렘 최초로 만들었다가 남겨진 그 네팔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네팔렘을 조상으로 해서 또는 그 네팔렘을 떠받들면서 이 나한투라고 하는 지역을 수호하는 그 사명이 계속 네팔렘 후손들에게 또는 네팔렘 후손들에게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 존재가 디아블로 4에서 나온 그 에루라고 하는 존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루도 궁극적으로는 네팔렘이죠. 에루도 궁극적으로 네팔렘의 후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네팔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투는 네팔렘이 만든 지역으로 네팔렘이 이렇게 거기를 수호하는 사명을 가지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또 거기 보면은 이 아카라시라고 하는 어떤 성자로 추앙받는 그 나한투에서 그런 존재가 등장합니다. 근데 저는 이 나한투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카라스로 등장하는 디아블로 4에서는 이미 죽은 걸로 등장하는데 디아블로 4 과정에서 일종의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하는데 하지만 이미 죽었었죠. 그리고 이 소울스톤과 함께 해가지고 부활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아카라도 이 네팔렘의 후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네팔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이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가 다시 이 세상에 오게 되는 게 이제 아마 디아블로 4의 이제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 세상에 오게 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누가 집중적으로 개입을 하냐면 이 소울스톤이죠, 소울스톤. 근데 그 소울스톤을 이제 운반한 존재가 이 네이렐이죠, 네이렐. 네이렐을 저는 이제 인간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네이렐을 통해서 이것이 유일하게 그러니까 나팔렘이 만든 영역이 이 나한투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전에 디아블로의 어떤 세계관에서는
세계는 딱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하나는 하이 헤븐 그리고 버닝 헬 그리고 중간에 일종의 미들 어스 같은 개념이 어떤 그런 거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나한투는 거기서 약간 벗어나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포스트 네팔렘이 만든 영역 이렇게 봅니다. 꼭 하나만 있겠느냐? 하나만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여러 개가 다 등장하면 이 디아블로 시리즈가 너무 길어집니다. 그 하나하나 다 하려면은 너무 길어져서 저는 아마 나한투 정도가 등장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나한투는 저는 퍼스트 네팔렘이 만든 영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드러스하고도 약간 구분되는 저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네이렐이 이 소울스톤을 감추기 위해서 굳이 나한투까지 간 거다. 왜? 근데 그런 어떤 독특한 어떤 그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소울스톤을 쉽게 말해서 이 버닝 헬이라든가 이런데 또는 뭐 심지어는 이제 하이 헤븐으로조차 하이 헤븐부터로도 일종의 이렇게 보존할 수 있다. 그걸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보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로 간 거다. 그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독특한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디아블로4 시리즈에서 그게 탈취를 당하죠. 네일이 결국에는 사망을 하고 그러니까 에루가 네이레를 속여서 결국에는 이 소울스톤을 훔쳐가지고 이 아카랏의 시신과 함께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이제 의식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아카랏이 부활하죠. 이게 지금 디아블로 4에서 세컨드 에디션에서 릴리스된 동영상 중에 성자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자라고 등장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나는 그 캐릭터가 부활한 아카랏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카랏이 누구를 통해서 부활했습니까? 이 소울스톤을 부활했다는 거예요. 소울스톤을 통해서. 그리고 육체가 뭡니까? 육체가 저는 이제 네팔렘이라고 보는 건데 네팔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나리우스와 릴리스와의 어떤 관계, 즉 어떤 둘의 어떤 육체적 어떤 그런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게 계속 전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통해서 소울스톤, 누구의 소울스톤이 담겨 있습니까? 누구의 소울이 담겨 있습니까?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죠.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의 소울이 담겨져 있는 소울스톤을 통해서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부활한 아카랏은 성자라고 표현되는 부활하고 아카랏은 결국에는 이제 더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와 밀접한 연관, 어떤 게 커넥션, 링킹 이런 게 강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네이렐이 에루에 의해서 이제 배신을 당하고 이 성자 부활한 아카랏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이 아카랏조차도 부활한 아카랏조차도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는 나중에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가 등장하면 저는 결국 이 성자도 결국에는 배신을 당할 것이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 좀 이렇게 봅니다만 어찌됐건 이 성자가 또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를 실제로 다시 이 세상으로 데리고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육체가 아카랏이 육체가 누구로부터 연유된 거기 때문에 네팔렘 이나리우스와 릴리스의 그 육체적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네팔렘의 그 블러드 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아마 저는 디아블로 시리즈, 4 시리즈가 대충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의 어떤 부활로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부활과 동시에 그 성자가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결국에 사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아블로 4 세컨드 에디션이 아마 이런 형태로 가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려면 이게 필연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또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가 왔기 때문에
그걸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는 뭐 방해를 뭐 그걸 통해서 뭘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려면 결과적으로 디아블로 이제 5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최근에 공개된 어떤 그런 이제 디아블로 4의 이제 시네마틱 동영상을 보면서 디아블로 4가 결국에는 또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의 부활, 또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의 부활로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에는 디아블로 5로 넘어가지 않겠냐. 저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에 맞서는 세력이 원래 있었잖아요. 호라드림도 있었고 더 커테들이라고 표현되는 이나리우스는 죽었지만 이나리우스의 예언서를 바탕으로 이나리우스를 여전히 신앙하는 그 집단도 있었고, 또 중요한 건 하이헤번도 있잖아요. 하이헤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결국에는 부활한 더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와 어떤 맞서는 그런 구조로 디아블로 5가 진행이 되지 않겠냐.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서 또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네팔렘이 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팔렘. 왜냐하면은 TDL은 디아블로 3에서도 네팔렘을 그 존재를 부각시킨 게 누구냐면 사실 TDL이거든요. TDL. 디아블로 3의 에디션이 있죠. 디아블로 3 에디션. 그게 디아블로 4 에디션이 아니라 디아블로 4 익스텐전이 아니라 디아블로 3 익스텐전이 있습니다. 디아블로 3 익스텐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말티엘이 등장하죠. 말티엘. 근데 그 말티엘이 등장하기 전에 공개된 시네마틱 릴리스에 티리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티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살아남은 병사한테 다른 데로 도망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 Go and find 네팔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티리엘은 항상 네팔렘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형태로든 그 어떤 역할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디아블로 3, 4가 아니라 디아블로 3의 익스텐전에 담겨져 있는 시네마틱 릴리스에서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지금도 여러분도 한번 그 볼륨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하는가. 티리엘이 병사를 살려서 이제 내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Go and find 네팔렘. 네팔렘을 찾아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디아블로 3 그게 끝났는데 익스텐전까지 해서 끝났어요. 근데 디아블로 4가 나왔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네팔렘이 전혀 안 나옵니다. 심지어 네팔렘이란 단어조차도 안 나오죠. 저는 그게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즉 네팔렘의 등장과 TDL의 등장이 같이 엮여져 있다. 그래서 디아블로 5로 넘어가면서 네팔렘이 등장하면서 또는 TDL이 등장하면서 네팔렘이 동시에 등장하는 같이. 그러니까 동시가 될지 아니면 뭐 약간 시간차를 두고 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네팔렘과 TDL은 같은 형태로서 같은 어떤 그런 시리즈에서 같은 라인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나리우스가 네팔렘을 거의 절멸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네팔렘이 자신의 능력을 각성을 하면 하이헤번도 위험하다라고 그거를 이나리우스가 깨달았기 때문에 네팔렘을 거의 절멸시켰다고 그랬죠.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역으로 적용되면 네팔렘이 자신의 능력을 깨달으면 하이헤븐이 위험한 것처럼 버닝헬도 위험하다. 즉 버닝헬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버닝헬은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의 근거지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네팔렘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단 조건이 뭐냐? 네팔렘이 자신의 능력을 각성을 해야 된다. 네팔렘이 자신의 능력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 조건이 충족이 되는 순간 네팔렘은 뭐 양날의 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하이 헤븐을 없앨 수도 있고 버닝 헬을 없앨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또 로드 오브 헤이트리드를 없앨 수도 있고 또는 하이 헤븐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양날의 검이다. 아주 위험한 존재다. 그러나 마지막 선택지가 그 네팔렘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아블로4의 네팔렘이 전혀 안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니겠냐. 즉 뭔가 나중에 TDL과 이렇게 같이 일종의 커플링 된 상태로 이렇게 네팔렘을 다시 등장시키기 위해서 극적으로 등장시키기 위해서 디아블로4에서는 네팔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아마 디아블로5가 이렇게 구성이 되든가 아니면 그렇게 구성하는데 디아블로5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디아블로6까지도 이런 스토리로 가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이제 릴리스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디아블로4 세컨드 에디션이 바로 오늘 제가 생각하는 디아블로 프랜차이즈의 스토리 그리고 앞으로 뭐 더 나온다면 이런 형태로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겠나 하는 그 저 개인적인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추측이에요.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가진 겁니다. 이것으로서 지금 2026년 4월 28일 오전 10시 6분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이것으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